키노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키노트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키노트가 뭔가요? 키노트가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키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와 같은 발표를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용 프로그램이 키노트입니다. 키노트는 애플사에서 만든 발표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더 편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 효과 같은 것들이 파워포인트보다 더 뛰어납니다.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고 또 맥에서 발표용 프로그램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키노트를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기능이 뛰어난지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노트를 처음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테마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테마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서체들을 관리하는 서체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키노트 부분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인더를 열어서 파인더에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응용 프로그래밍 항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맥에 설치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물론 위치는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시다 보면은 서체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서체 관리자를 뭐 더블 클릭이라든지 아니면 리턴, 엔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카데미 어쩌고 저쩌고 폰트도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캐주얼이라고 하는 폰트도 있고 코믹이라는 폰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맥에 설치되어 있는 영문 폰트든 혹은 한글 폰트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폰트를 구입을 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 자,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폰트는 이 서체 파일을 이쪽 부분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서체 관리자를 통해서 서체가 등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폰트들은 여기다가 드래그 하셔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체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키노트 부분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글자의 종류, 폰트의 서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키노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키노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맥 자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맥에 컨트롤 키라든가 Alt라고 썼던 PC에 사용했던 그런 버튼들이 눈에도 잘 안 띄고 어떤 거를 클릭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자, 우리가 맥에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 키는 보이실 거고요. 자, Alt 키 같은 건 없고 코맨드 키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코맨드 키는 우리가 PC에서 썼었던 컨트롤의 기능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언제 많이 쓰냐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그럴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들을 많이 썼죠. 맥에서는 컨트롤 C가 아니라 커맨드 C,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V가 아니라 커맨드 V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엔터 버튼도 엔터라고 써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리턴이라고 써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엔터 버튼 혹은 리턴 버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한 키 같은 것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다가 그때그때 간축키 같은 게 나오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테마 선택 화면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검정거 선택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일단 아래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죠? 위쪽에는 키노트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부터 편집, 삽입, 슬라이드, 포맷, 정렬, 보기, 재생, 윈도우, 공유, 도움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툴들, 도구라고 하죠. 각각의 어떤 아이콘 모양의 도구들이 쭉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도구들이 모여있는 막대라고 해서 도구 막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포맷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폰트의 스타일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정렬하는 것들이나 스타일, 뭐 줄의 높낮이라든가 간격, 색상이라든가 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 이 부분, 가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포맷 막대라고 합니다.
자, 꼭 이런 거를 다 명칭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드가 쭉 있죠. 이 부분이 슬라이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스터 슬라이드라던가 보통 슬라이더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메뉴 같은 것들을 작게 만든다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도큐먼트 부분을 확대를 하거나 혹은 축소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테마를 검정색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검정색 화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는 작업 슬라이드, 여기서 슬라이드 부분에 선택을 해서 작업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노트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위쪽의 메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노트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키노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키노트에 대한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일반, 눈금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거, 발표자 모니터에 해당되는 거, 리모트 컨트롤이죠. 자동 수정. 이런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해 주시면 되죠.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눈금자 단위는 픽셀로 되어 있고 클릭해서 센티미터라던가 인치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X를 눌러서 꺼주도록 하겠고요. 그거 외에도 키노트 등록하는 것들,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 종료하는 것들, 가리는 것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새로운 파일을 불러온다던가 테마 선택 화면에서 새로운 파일을 불러온다던가 우리가 저장한 키노트 파일을 연다던가 최근 사용한 것을 연다던가 뭐 닫는다던가 저장한다던가 여러 가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 테마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테마 선택 메뉴가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테마 저장을 누르면 저장을 하게 되죠. 프린트는 말 그대로 프린트를 하게 되고요. 편집 메뉴는 우리가 작성을 하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편집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 복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언두와 리도라고 하는 커맨드 Z, 그렇죠? 그리고 커맨드 Y 이런 것들, 커맨드 시프트 Z 이런 것들을 눌러서 취소를 하고 복귀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중 클릭으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 바를 델리트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커맨드 Z를 누르면 취소가 되죠. 자,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Z를 누르면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웠는데 지운 것을 취소할 때는 커맨드 Z를 누르고 취소를 하면 되고 취소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작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커맨드 쉬프트 Z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두 개. 그리고 오려두기, 벗겨두기, 붙이기. 오려두기는 커맨드 X, 잘라내기죠. 우리가 PC에서는 벗겨두기, 복사, 커맨드 C, 붙이기, 커맨드 V, 이런 붙여넣기 이런 거. 자, 그거 외에도 붙여넣고 스타일을 유지시키고, 지우고, 델리트 버튼 누르면 되죠. 모두 지우고, 복제하고, 전체 선택하고, 전체 선택한 것을 해제하고, 찾기, 찾는 거죠. 뭐 커맨드 F를 눌러서 찾기, 그 다음에 영문 철자,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 문자에서는 기본적으로 키에서 입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선택해서 삽입할 수가 있는 거죠. 화살표라든지 여러 가지 괄호 모양이라든지 통화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 달러라든가 엔화 표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메뉴였고요. 삽입 메뉴는 말 그대로 삽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삽입을 하는데 텍스트 상자 클릭하면 여기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입력이 됐죠. 취소하려면 커맨드 Z 누르고 취소를 하면 되고요. 도형을 삽입하는데 어떤 도형을 선택해서 삽입을 할 거냐, 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삽입을 할 거냐, 화살표를 삽입을 할 거냐, 함수를 삽입하는데 함수는 합계, 평균, 최소, 최대 어떤 함수를 삽입을 할 거냐, 편집기도 있고요. 차트를 삽입합니다. 차트를 삽입하는데 어떠한 차트, 세로형, 가로형, 누적 가로형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빌드를 선택할 수도 있죠. 격자, 뒤집기, 디졸브 이런 효과들. 자, 연결성도 있고 주석도 있고요. 텍스트 하이퍼링크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삽입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슬라이드.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죠.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왼쪽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델리트 눌러서 제거해주고요. 자, 슬라이드 건너뛰기도 있고 확장, 축소, 모두 확장, 모두 축소고 있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보는 것도 있고요. 이동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 선택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다음이나 이전이나 첫 번째 혹은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여기에 있고요. 자, 다음 포맷에 해당되는 거 서체, 글꼴이죠. 여러분 서체를 볼 수가 있고 자간이라든지 한자라든지 기준선, 대문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정렬 같은 거죠. 왼쪽에다 붙일 것인지 오른쪽에다 붙일 것인지 표에서 뭐 행이나 열을 선택하고 삭제하는 병합을 하고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 제가 차트 유형을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 포맷 같은 것들, X축 포맷을 어떤 모양으로 바꾼다. Y축을 바꾼다든지 범례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도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 이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거, 마스크에 해당되는 것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렬. 말 그대로 정렬하는 건데 어떤 것을 이렇게 눈에 보였을 때 앞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겹쳐있을 때면 앞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기 메뉴,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내비게이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내비게이터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죠. 개요를 선택하면은 개요가 보여지고요. 자, 슬라이드만 선택을 하면은 왼쪽에 여기 안 보이게 되고 슬라이드만 보여지게 되겠죠. 라이트 테이블만 선택을 하면은 라이트 테이블 화면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보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눈금자 클릭하면은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다시 눈금자 가리개를 선택하면 눈금자가 안 보이죠. 자, 눈금자나 안내선, 발표자 메모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밑에 쪽에다가 그리고 안 보이게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요. 자, 다음은 재생. 슬라이드를 다 만들고 작업이 끝나고 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생하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기록하는 거, 그 기록하는 거를 지우는 거, 미리 보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윈도우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공유에 가면은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지, 파워포인트를 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PDF 형식으로 바꿀 것인지, 뭐 iDV로 내보낼 것인지, i포토, 아이튠즈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을 바꿔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말은 말 그대로 키노트 도움말이죠. 키노트에 해당되는 도움말 검색어들을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메뉴들을 간단하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 아래쪽에 있는 도구 막대 툴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바들 위에 여기 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저장을 안 해서 제목이 없기 때문에 무제라고 써 있는 거죠. 저장을 하시면 저장을 한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자, 간단하게 해볼까요?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뭐 도큐먼트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키노트 강좌 엔터 누르면 이 위에 키노트 강좌라고 써놓게 되죠. 그쵸? 이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슬라이드 갖다 대면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합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말 그대로 내비게이터 부분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커맨드 Z 취소. 자, 그 다음에 재생 부분이 있죠. 재생 부분 클릭해 보시면 발표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ESC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보기 메뉴 화살표가 있죠.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보기 메뉴에서 봤었던 자, 여기에서 내비게이터 개요 슬라이드만 있었죠. 동일하게 내비게이터 개요 슬라이드 라이트 테이블 등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슬라이드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 뭐 개요를 보여줄 것인지 눈금자를 보여줄 것인지 포맷 막대, 이 부분이 포맷 막대라고 했죠. 가리게 하면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맷 막대 보기를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내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객체 같은 것들을 정렬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선을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안내선이 나와서 이제 그 객체 같은 것들을 정렬할 때 그 안내선에 따라서 정렬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리기를 클릭을 다시 해주시고요. 대상체 중앙의 안내선. 자, 지금은 중앙 대상체가 없어서 안내선이 나타나지가 않지만 중앙의 안내선이 나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자리 나오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 테마였죠. 아까 봤었던 그 테마 화면 이거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쭉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 부분. 자, 마스터 부분은 여러 가지 마스터 슬라이더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부제가 있는 마스터 슬라이드, 부분점이 있는 거, 제목이 상단에 있는 거, 사진이 있는데 글자 텍스트 박스 같은 게 수평으로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좀 전에 제가 지웠는데 클릭하시게 되면 텍스트 상자가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델리트. 자, 도형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쭉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 하나가 삽입이 됩니다. 그렇죠. 크기 같은 것도 이렇게, 자, 크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에서는 이런 사각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도형들을 자유롭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펜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도형 같은 것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펜 도구죠.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도움말이 나오고요. 클릭을 하고 다음 포인트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생성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과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선의 형태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코맨드 Z를 눌러서 뒤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표죠. 클릭하시게 되면은 표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이렇게 삽입이 됐는데, 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표, 행과 열의 개수, 머릿말, 꼬릿말에 어떻게 될 것인지, 행, 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맷을 클릭하면은 새 포맷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위쪽에 여러 가지 메뉴를 통해서 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끌게요. 코맨드 Z 취소하고요. 다음은 차트입니다. 차트는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지 클릭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차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차트에 해당되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요. 차트, 그리고 축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편집한다던가 위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통해서 차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 화면에는 보이지가 않고 작업자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코멘트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석을 바로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석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마스크라고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거나 사진을 어떤 도형 모양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마스크 효과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알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알파는 어떤 사진의 특정한 색상을 투명하게 바꾼다든지 혹은 사진의 배경을 지우다든지 그럴 때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룹과 그룹 해제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도형을 뭐 이런 거 하나를 만들고 선을, 자, 그 다음에 도형을 또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죠. 자,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얘네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룹 해제를 누르게 되면 다시 각각의 개별적인 객체가 되는 거죠. 그룹과 그룹 해제는 여러 개의 대상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객체처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 해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의 각각의 객체들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으로 맨 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각형이 있고 이 선이 있습니다. 선이 좀 잘 안 보이니까 도형을 삼각형이나 원 같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채우기를 다른 색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사각형하고 원하고를 겹치게 되면은 원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이 위에 나오고 사각형이 밑에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사각형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원보다 앞으로, 원보다 위쪽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맨 뒤로를 클릭하시면 다시 맨 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원의 밑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겹쳐있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겹치게 됐을 때 맨 앞으로나 맨 뒤로를 클릭을 하셔서 해당 대상체를 겹쳐져 있는 대상체의 위쪽이나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전환 효과라든지 뭐 빌드 효과라던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꺼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
미디어에 해당되는 것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이라던가 오디오라던가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색상 클릭하시면은 색상창 열리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색상들을 그 색상 창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체 클릭하시면은 서체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서체를 변경할 수가 있고 크기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구 막대 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도구 막대 아래쪽에 있는 포맷 막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되죠? 보기 메뉴를 가셔서 여기서 포맷 막대 가리기가 아니라 뭐 보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포맷 막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포맷 막대 같은 경우에는 도구 막대 밑에 있는 거고 어떤 내가 선택한 객체, 지금 제가 이 도형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객체의 형식을 빠르게 바꿀 수가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글자라든지 어떤 도형이라든지 차트가 될 수 있겠죠. 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색상, 폰트, 뭐 투명도, 외곽선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글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작게 보겠습니다. 75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키, 노트라고 제가 입력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워줄게요. 자, 선택한 거에 폰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죠. 여러 가지들 폰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헤드라인을 선택하면은 헤드라인, 클릭해서 또 에리어 블랙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 지금 레귤러밖에 없지만 뭐 레귤러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변화도 가능합니다. 크기 84, 뭐 36으로 하면 작아지게 됐고요. 뭐 144 하면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글자의 색깔이죠. 노란색을 선택을 하면은 노란색, 완전 노란색은 아니지만 좀 밝은 노란색을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연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색상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자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껍게, 이건 이탈리체, 이건 밑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폰트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이런 걸로 바꿔보시고, 자, 이것도 제공을 안 하네요. 자, 에리어에서 B를 누르면 두껍게, I를 누르면 이탈릭체, 기울임꼴, U를 누르면 이런 언더바죠, 밑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정렬입니다. 글자 정렬하는 부분,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이거는 양쪽 정렬이 되겠습니다. 좌우 정렬. 자, 가운데로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줄 간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노트,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범위를 조금 더 밑으로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다가 자, 강좌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선택을 하셔서 줄 간격이 1인데 이거를 0.5로 하게 되면은 간격이 좁아져서 만나버렸죠. 얘네들을 1.5나 2로 하게 되면은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줄 간격을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로 하게 되면은 이 보신 것처럼 되니까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거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텍스트 상자에 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2열로 하게 되면은 2열로 2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4열은 4개로 여기서 세팅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동 축소라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축소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글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글자가 안 보였는데 이 크기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한번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자동으로 줄이게 되면은 글자가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얘가 해제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아예 잘려버렸었는데 자동 축소가 되니까 글자가 알아서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대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 축소는 마스터 슬라이드의 대상체에서만 활성화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되면은 선에 해당되는 부분, 선. 자, 선의 두께 같은 것들. 자, 우리가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선 같은 것들. 선택을 해서
선을 흰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흰색 선이 나오죠. 자, 점선으로 하면 점선이 되고요. 자, 이렇게 거친 선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선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선의 두께죠. 15라고 하게 되면 더 두꺼워지고요. 직접 키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더 두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해봤다시피 색상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원하는 색상을 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을 선택해서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안쪽의 색상을. 자, 불투명도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보일지, 불투명하게 보일지를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0으로 하게 되면은 완전히 투명해져서 안 보이는 거고요. 자, 50으로 하게 되면은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1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뒤로, 맨 뒤로 보내도 얘가 보입니다. 왜냐? 얘가 한 50% 정도 투명하니까. 얘를 100으로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1이 안 보이게 되겠죠. 완전히 불투명하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투명도, 투명하게 할 거냐, 불투명하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자는 해당 내가 만든 이 대상차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맷 막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키노트의 간단한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기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강의를 꾸준하게 쭉 보시고 키노트를 모두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